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얕은 잠과 깊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그냥 평범하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사유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에 그 방법이 알고 봤더니 400년 전에 설명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가지 원칙. 궁금하신 분들은 데카르트가 진실을 찾아내는, 진실이라는 거는 진실된 사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와 진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거든요. 인간은 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 물론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오감에 대한 이야기, 얕은 잠은 오감이 열려있는 잠이고 깊은 잠은 오감이 닫힌 잠이다, 그렇죠.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옆에서 찔러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다음에 뭔가 불이 번쩍거려도 잠을 잡니다, 그죠? 그게 바로 깊은 잠입니다. 딥 슬립, 얕은 잠, 셀로우 슬립인데 오감이 열려있는 잠이죠. 오감은 익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 오감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각, 청각, 후각, 그죠? 그 다음에 뭐 찌를 때 막 텍타일 센스라고 하는데 촉감, 이런 것들. 얕은 잠은 오감이 열려있는 잠인데 쉘로우 슬립, 그죠? 영어로 쉘로우 슬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감이 열려있는 잠은 레스트입니다, 바로. 부교감에 있어서 레스트와 다이제스트라고 하죠, 그죠?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할 때, 음식을 먹는 게 결국 중요한데요. 음식이 들어가고 소화하고 쉬는 것이, 눈을 뜨고 쉴 수도 있지만 자면서도 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레스트. 깊은 잠은 소화가 끝난 뒤의 잠이라고 그랬죠. After digest. 소화가 끝난 뒤에, 혹은 식사 전, before, 그죠? 사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 의문은 나는 밥 먹고 나서 피로가 쫙 몰려오거든요.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배가 부르는 걸 이제 충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충족과 만족입니다. 그죠? 충족과 만족이 이렇게 생겼을 때 깊은 잠이 깊게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소화가 되기 전후가 아니라 소화 중에, 소화와 함께 깊은 잠을 잔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제가 다시 지금 강의를 하는 논문 쓴 게 이제 1년 좀 덜 됐으니까요. 일단 상당 기간 전에 이렇게 그때 쓸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잘 보시면은 밥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피곤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깊은 잠이, 충족과 만족이 어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만, 깊은 잠, 얕은 잠 아닌데 깊은 잠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의문이 반드시 생길 수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요, 이것은
인식의 오류입니다. 이건 인식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깊은 잠을 잔 게 아닌데 깊은 잠을 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레스트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정말 전시 상황, 전쟁 중에 이런 상황에서는 총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짧지만 깊은 잠을 통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깊죠. 왜냐하면 절실했으니까. 절실한 만큼 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오류입니다. 깊은 잠을 그래서 얕은 잠으로 이것은 분류되어야 되는 것이죠. 밥을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쪽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잠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너무 깊게 막 정신없이 막 굴어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얕은 잠에 해당합니다. 레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굳이 깊은 잠, 얕은 잠 잘못 나눈 것이 아닌가. 깊은 잠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잠은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 다 깊게 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가령 이 단어 자체를 진짜 가짜 잠, 가짜 잠이나 진짜 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진정한 잠.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걸 이제 가짜 잠, 진짜 잠, real sleep and false sleep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다, 보다 깊은 잠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다 깊은 잠. 네, 보다 깊은 잠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침을 흘린다거나 침을 줄줄줄 흘리는 거죠. 소화 중에 저녁 식사 후에 그죠? 레스트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잘 때는 침을 흘리다가 침이 이불에 떨어지려는 순간 깨게 되죠. 깨어날 수가 있어요. 의식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오감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이제스션이라는 그 부교감이라는 어떤 것이 작동할 때 소화에 의한 부교감과 피로에 의한 부교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화에 의한 부교감, 피로에 의한 부교감일 경우 소화에 의한 부교감은 소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감. 그리고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후각, 수각, 시각, 청각 오감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감이 살아있는 거죠. 피로에 의한 부교감은 오감이 소실됩니다. 남이 누가 뭘 해도 옆에서 시끄러워도 불이 밝아도 자지 못하는 거죠. 깊은 잠이 일어나는 건데요. 침도 그렇고 눈곱이 끼는 거 이런 현상. 소화가 되면서 잠을 잘 때는 깊은 이게 레스트를 취하는 거라고 했죠.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는 듯하지만 눈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건드리거나 소리가 나면은 이제 깨게 되고요. 소리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건드렸을 때 그죠? 촉감에 대한 반응, 불 밝기에 대한 반응. 이게 이제 진정한 깊은 잠은 소화 끝난 이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4시 이후 아침 9시까지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잠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 아침잠에서 물론 이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심해야겠죠. 이게 자꾸 오감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오감 자극 안 됩니다. 오감 자극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이 피로에 의한 부교감을 일으키는데, 부교감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피로에 의한 부교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치료에 의한 부교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심할 수가 없죠.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바로 깊은 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다 깊은 잠. 우리의 진정한 깊은 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스트적인 잠도 우리의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처의 어떤 치유, 상처의 치유,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 뭐 그냥 상처도 있고요. 다쳤을 때 상처라든지 만함의 상처, 감기 같은 것만 해도 요즘 감기 많으신데 감기가 나을 때만 해도 깊은 잠이 오게 되죠. 낮에도 낮잠까지 오게 됩니다. 낮잠도 깊은 잠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다음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잠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수면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렘슬립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실망하셨고 대단한 얘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알파파 이러면서 그죠? 베타파 이런 게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런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면파에 대해서는 굳이 연구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면파에서 깊은 잠을 자는 거는 아마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렘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지각이 살아나는, 우리 인간은 진화가 될 때 이게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눈이 움직이는 건데, 오감이 잠을 계속 깊게 자는 게 아니라 오감이 깊게 잤다가 주기적으로 다시 오감이 더 강해지고, 왜냐하면은 잠을 잘 때는 이 동물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야생 동물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잠을 잘 때 한 번씩 오감이 돌아오게끔 이렇게 렘슬립이 일단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약간 오감이 돌아오면서 한번 뭔가 확인이 되는 거죠. 못 일어나면은 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깊은 잠의 수면파, 그리고 얕은 잠의 수면파, 그리고 렘슬립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얕은 잠과 깊은 잠의 이 이론적 내용을 알고 나서 수면파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파를 봐서 이 사람은 정말 깊은 잠에 들은 건지 아니면 얕은 잠에 들어있는 건지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만암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은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소화와 잠의 관계,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 설명드린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 기간 연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성 있는 소화의 문제랑 관련성 있는 결과를 제가 찾아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한 복습을 좀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내용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 오늘 필요의 의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좀 또 많은 이야기 진행되다 보니까 맥락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 제가 지금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염증을 정의하다. 왜 이렇게 수면파가 아니라 깊은 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소화의 소진하고 관계 있잖아요. 소화의 소진. 소화된 음식은 우리가 소화가 되려는데, 이 소화가 다 됐다고 해서 물론 소진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 몸 안에 그 에너지 영양소가 들어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그것이 다 된 게 소진인데, 소진은 발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화가 끝나고 에너지가 다 따르면 소진인데요. 잘 때는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피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피로가 전제돼 있어야지 소화된 다음에 이제 이 피로를 우리가 획득하는 방법이 발산을 통해서 획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피로라는 주제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 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의 소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면은 정말 정신없이 잡니다. 그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의식이 소실되는 B셀과 T셀의 차이가 그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의식의 소실은 T셀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T셀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세포다. 사이토톡식한 특수 기능을 띤 사이토톡식 그러한 특수 세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세포들 있지만 다른 세포들 있죠. 뭐 NK라든지 그죠? B셀도 있지만 특수 기능을 탑재하는 게 중요하고 NK가 T와 유사하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총량입니다. 총량이 많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총량이 좀 적더라도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하루 필요한 하루의 면역량은 달성할 수 있다. 하루에 필요한 면역력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면역력은 이런 사이토톡식한 B셀 빼고요. NK하고 TL 결국 NK는 일정하기 때문에 낮과 밤에 다 동시에 만들어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셀이 결국에는 사이무스에서 생기는 그죠? 흉선이죠. 사이무스 흉선이 얼마나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면역력의 양이 정해지고 하루 필요한 면역량은 회복을 좌우하죠. 회복과 치유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T셀하고 이런 사이토톡식 특수 기능을 띤 총량에다가 지속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죠.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면역력의 세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하루 면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면역력. 우리가 하루에 저녁에 만암 환자들은 깊은 잠 못 잔다고 그랬죠. 만암 깊은 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낫지 않는 거고 또 증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면역량은 이런 T셀의 총량과 결국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T셀의 총량과 이것이 지속시간 뭡니까? 아침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식후 밥을 먹기 전에 그죠? 2-3시간 뒤 식후가 아니라 소화가 끝난 뒤 소화 끝나고 약간 배고프다 있죠. 배고픔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2-3시간 지나서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2-3시간 정도 기다려 봤을 때, 몸의 정리가 일어난다. 단식의 어떤 몸의 정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몸의 정리 작업이 일어난다. 몸의 정리 작업이 뭡니까? 이걸 바로 면역력에 의한 정리 작업이거든요. 그건 T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흉선 외 분화 T셀이 있을 것이고 밤에는 흉선 T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배고프다라고 느끼고 나서 우리 몸은 생체 조직이죠. 생체 조직. 생체. living organism. 유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어떤 몸에 어떤 이런 체형이 형성되었다면 체형이 형성되었을 때 그 체형에 맞게끔 음식을 다시 요구하게 되고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만암이라는 조직 자체도 우리 몸의 일종의 하나의 어떤 체 구성 성분, 몸의 구성 성분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그것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이라는 본능을 자극하게 되고 식욕이나 이렇게 배고픔, 헝거리도 생기게 되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도 그게 맞게끔 또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폭식이죠. 이 항상성, 유기체 생명체라는 것은 생체 조직의 항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 욕망,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가짜라는 의미죠. 가짜. 왜냐하면은 만암이 있을 때 생기는 가짜는 2-3시간 정도 있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편안한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염증의 정의 앞쪽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배고픔이 생기고 나서 2-3시간 정도 기다려보는 게 좋다. 요즘에 웬만큼 이렇게
몸에 어떤 이런 치유력이, 면역력이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평화롭게 차야지 몸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온다. 이것은 배고픔, 혈당이 떨어지는 첫 번째 신호가 배고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당에서 일단 음식의 섭취를 멈췄을 때 소진이 되고, 그죠? 소화가 끝나고 이제 소진이 일어난 거예요. 배고픔. 소진해서 이제 배고픔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정리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아침잠도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고, 놀랄만한 변화는 물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치료하신 어떤 환자분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부안화사라고 해서 얼굴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신경마비가 오셨는데요. 네, 그것이 낫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냥 조언을 해드리고 한의원도 같이 다니셨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다. 자기가 이렇게 뭐 많은 걸 해봤지만 처음에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부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리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잘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날 수 있다고 일단 겁을 주죠. 그런 다음에 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침을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랬는데 어디서 이런 면역력의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면 연구 대상 연구해볼만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훌륭한 한의사, 그냥 좋은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5개의 설명을 드렸는데 2개에서 한 2-3개만 잡았어요. 2-3개만 했는데도 그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5개를 이해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한지 의미를 다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할 것입니다. 이 앞으로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이런 면역력을 하는 원리들을 이렇게 다 찾아낸 사실들은 엄청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 원리를 다 규명했기 때문에 이제 전달 가능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한 내용만 들으면은 이해가 가능한 때가 어느 순간에 오게 되고 그 사람 숫자가 이제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배고픔, 아침잠 왜 왠지 나왔는지 좀 아시겠죠? 이 생명체의 특성, 만원비풀에서 생명체의 특성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유기체의 특성,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가짜 식욕이라는 거죠. 진정한 식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이 있어줘야 되는가?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가 우리 혀에 어떤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맛있는 현상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만 만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욕은 가짜라는 것은 만암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이걸 키우는 데 사용되면 우리 몸은 큰일 나겠죠. 이렇게 반산소적인 조직이 늘어나면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을 이렇게 소진이라는 개념을 제가 1년 전에 발견을 했는데요. 1년 넘었죠.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소진시키기 위해서 활활 태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소진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고열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날 때는 백혈구가 가리구죠. 백혈구 중에 가리구가 이 에너지를 막 태우면서 증가돼서 고열이 날 때는 에너지를 빠르게 태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발사는 뭐 화를 내는 것도 되고, 우리가 앞에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춤을 추는 것도 되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내용도 됩니다.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발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과립구의 특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립구는 수명이 짧고 쉽게 소모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성된 과립구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태우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립구가 소모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립구의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과립구를 소모가 시키면은 이제 새로 만드는 것에서 골수에서 과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골수의 에너지가 소화가 끝난 다음에 소진에 이르게 되면, 소화 끝나고 바로 소진은 아닙니다. 그 소진이 돼가지고 골수의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과립구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꺾임 현상이 오죠. 꺾임 현상이 오게 되고, 이 꺾임에서 이제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전환된다고. 제가 저번에 소진이 흉선을 강화시키는 이유, 염전 파트에서 소진이 흉선을 강화시키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감에서 부교감으로의 어떤 이런 체인지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으로 돼버리면 교감에서 과립구가 만들어지지, 부교감에서 과립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골수에서는 임파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에너지가 차게 되고, 임파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발산 작용을 통해. 근데 그 발산의 결과가 뭐냐면은 근육의 피로라는 거죠. 근육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산의 결과로 피로가 쌓인다는 것인데요. 근육에는 락테이트, 젖산이 저류되게 됩니다. 이 젖산은 우리가 소진되었을 때 이 젖산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는 거죠. 간으로 가서 다시 포도당으로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혈당 유지가 가능하게 되죠. 소화를 멈추고, 그리고 과립구를 만드는 작용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서 과립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체결됐을 때 이제 우리는 부교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교감 상황에서 우리는 간은 젖산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는 코리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리 사이클 해서 알려져 있고, 이것은 간에서 일어난다라고 간에서 그죠? 돼 있습니다. 리버, 머슬에서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코리 부부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요. 부교감, 이제 이 작용이 부교감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요거는 이제 진실에 가깝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거의 연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젖산이 생겨서 이렇게 포도당이 생기면서 젖산이 이제 이렇게 근육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은 한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천천히 일어나고, 우리가 운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심하게 운동했을 때 몸의 근육의 피로가 금방 회복되지 않죠. 당신생 반응은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그때 보면은 활력 감소가 나타납니다. 활력적으로 다시 막 움직일 수가 없죠. 근육이 당겨 죽겠는데 다시 어떻게 뜁니까? 그죠? 못 뜁니다. 그죠? 그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운동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활력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부교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소진에 이르게 되고, 근육의 젖산은 우리가 다 이렇게 에너지가 빠진 상황에서 포도당이라는 어떤 혈당 유지의 에너지가 소화가 끝나고, 그죠? 새로운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끝나서 혈당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피로 물질인 이 젖산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우리 혈당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쉴 수 있다. 이 피로의 전제가, 결국에 피로라는 것은 의식을 잃고 깊은 잠을 자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염증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로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은 잠에. 제가 이제 염증이 우리 몸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피로라는 거하고 또 다르게 염증이라는 것도 있죠.
결국 피로나 염증은 결국에는 같은 것입니다만은 지금 좀 다르게 아직까지는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소진 염증이라는 것이 더 커진다 그래요. 더 커지려 한다. 저번에 만한 비프로에서 그죠? 염증 만성 염증 파트에서 더 커지려 한다. 그리고 낫지 않는다. 응? 낫지 않는다. 더 커지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크게 태워서 더 많은 과립구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 이렇게 소진시키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소진시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의지가 있잖아요. 개인의 의지.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과립구를 계속 동원하면서 과립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용이 소진이 되면은 바닥나게 되니까 뻗어버리게 되겠죠. 염증이 더 커지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진에 있는 것이고, 낫지 않는, 응? 낫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면역력이 부족한 거니까. 이 가짜 식욕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진정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함으로써 면역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T셀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이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를 중단한 채로 있는 작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 잠을 자는 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